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요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사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군 지휘관들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간 건데 여기서 뭐 요거 두 개. 하나는 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이냐 이러면 재판 못한다. 말을 그렇게 하냐 하면서 화를 냈던데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거겠죠? 이건? 글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게 지금 본인 재판이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예. 재판이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무죄 추정은 본인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중요한 거지. 예. 이건 남의 재판부잖아요. 지금. 아니 왜냐면 이제 국방부 검찰단을 향해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했나 봐요.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인지 내가 우두머리냐 기소가 됐을 뿐이야 뭐 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재판하면서 증인 신문을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예. 그 예를 들어서 용어가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하다가 뭐 살인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예. 어떻게 풀로 다 얘기를 해요 매번. 별걸 갖고 다 시비야 정말. 자, 왜 언성을 높여서 버럭했다고 아니 근데 보세요? 이제 그 뭐 한두 번 뭐 그런 표현을 쓰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일부 언론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아예 이게 뭐 내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확정적인 것처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네. 이 군 검찰도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뭐 용어 정정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단순히 용어 정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네. 삼심제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런데 기본을 가장 지켜야 될 군 검찰이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따른 어떤 반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자,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지 내란 단순 참가자예요? 뭐라 그래 그러면? 그거를.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저 재판관 피고인 장군들에게 미안하다, 안타깝다. 재판 끝나고 구치소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기도 많이 했다. 이제 와서 암소 쏘리 이거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짓. 거짓? 제가 보기엔 거짓이에요. 기도는 뭐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게 무속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무속 신앙을 향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말로만 그러면 뭐하냐고.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다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잖아.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영 사령관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내지는 뭐 총을 쏴서라도 뭐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는 다른 군사령관들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뭐 그리고 책임 다 떠넘기잖아 지금. 예. 국회 봉쇄도 자기가 시킨 게 아니고 예. 구체적인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면서 뭘 미안하다고 그래요.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나 보여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지.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기도를 한다 독방이 아니라 나는 기도를 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신경을 뭐 제가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경에서 뭐 기도라든지 이런 걸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또 성경책을 열심히 좀 읽으시는 것 같고 특히 지금 군 관련된 관계자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그동안에도 사실은 뭐 이래저래 나의 어떤 명령 지시를 따른 사람에 대해서 좀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좋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뭐 공사석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군사재판의 정인으로 첫 번째 출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미안하다는 표현을 더 직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메시지 냈어요. 옥중에서 성탄 메시지. 본인이 이제 베이첼 변호사를 통해서 낸 것 같은데 이거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제 눈을 잡았던 대목은 이거예요.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다. 이 메시지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수능 주관식이에요 이거.
화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요약하자면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건데 그거죠. 지금 본인이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이 리스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이었고 내란 우두머리인 건 뭐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매우 중형,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될 텐데 이걸 하여튼 살아생전에 출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의 정치 세력을 조금이라도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정권의 변화가 있을 때 본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뭐 사면 우선은 그게 추진되는 정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유일한 희망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청년 세대를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업고 가겠다는 뭐 그런 술책에서 나온 메시지로 보입니다만 청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를 그 지경을 만들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지지층만 생각해서 메시지를 낸다면 본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사실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우파 보수 진영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낸 것은 사실 비상계엄 전후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즉 과거에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좌파 진보 성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20대 30대 젊을수록 더 우파 보수 성향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상당수가 저도 뭐 현장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 만나보면 비상계엄 전후로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에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뭐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아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우파 보수와 어떤 성향을 돌아서는 어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탈 메시지에서 대통령이 이런 특히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사회에서 용어를 좀 제대로 써야 돼요. 뭐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피고인이 보수냐 아니면 보수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느냐 전혀 정반대죠. 보수는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기존 질서의 핵심이 헌법이고 헌법 가치인데 그걸 깡그리 깨부시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수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파 보수 정당에 있다가 좌파 진보로 가신 분이 또 저런 이야기를 아니 하시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정당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무슨 보수예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가. 국민의힘이 지금 좌파 진보 정당입니까? 아니지 거기는 그냥 헌법 파괴 세력이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무리일 뿐이지 에이. 거기가 어떻게 보수 정당이에요?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상대방을 너무 그래도 한때 몸담았던 정당인데 그렇게 망가졌으니까 과잉 제가 나온 반응을 그런 거예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망가졌으니까 형편없이. 재밌다. 야,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주제를 잡아서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보수 정당은 어디인가 뭐 이런 거. 예. 저기 얘기해 볼게요. 지방선거 6개월 남았어요. 근데 요새 저 정치 뉴스의 중심은 대통령입니다. 지방에서 지금 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면서. 근데 어제는 업무 보고 생중계는 아니었고 민주당 대전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 충남 통합해서 단체장 뽑을 수 있게 하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근데 예전에는 국민의힘에서 특별법 발의한 적 있고 민주당에서는 반대했다는데 어제 대통령의 이 제안 이거 두 분 어떠세요?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사실은 이거를 최근에 가장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했던 것은 국민의힘 출신의 양쪽 단체장들이죠. 예, 대전시장, 그렇더라고요. 충남도지사 모두 국힘 출신이고 두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추진하자고 합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건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화답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명백해 보여요. 예. 그럼 국민의힘 입장이 뭐냐? 아니 단체장들은 자기네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반대 못 할 거고 예. 뭐 물론 이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뭐 빨리 추진하면 정말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통합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의도. 일단 그동안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 이제 세종까지 다 합쳐서 4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던 광역자치단체 협의체가 네. 범충청 뭐 협의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통합의 어떤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로 가서는 어떤 형식의 어느 범위까지 어떤 통합이냐 여기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텐데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어떤 물리적 통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통합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제주 자유도시 특별법이 2007년도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졌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통합이 좀 더 가속화될 거다. 당시에 충남지사와 대전광역시장도 그런 어떤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어떤 인센티브를 특별법에 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물리적도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리적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어떤 그 조례를 그 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격적으로 제안한 게 이게 또 선거용이 아니냐 또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물리적 시간이 있든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강훈식 비서실장 예. 예, 지난번에 왜 충청도 어제 세종시 업무보고 때 훈식이 형 땅 안 샀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 나오는데 가능성 높아요? 가능성 있죠. 예. 뭐 정치인 출신이니까 예. 뭐 얼마든지 기회가 닿으면 출마할 수 있는 거고. 뭐 근데 충남지사가 아니라 대전 충남 통합 초대 광역 자치단체장이면은 몸집이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당선되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죠? 그냥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예. 그 정치적 중량감도 올라가는 단체장 자리가 되겠죠. 그냥 충남지사보다는 대전 충남 뭐 통합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 단체장의 위상은 거의 서울 경기 예. 뭐 그 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급으로 예. 당선되면. 예. 오. 그럼 그렇게 강훈식 볼수 시장이 제일 있겠죠. 유력하다. 강훈식 실장이. 아 그건 모르죠. 지금 예. 민주당 당내에도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많이 이름 많이 나오죠 예. 지금. 예.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의 어떤 라인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해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호 뭐 성장을 지금 완전히 띄웠고 사실상 그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 그리고 또 여권 후보 중에 되는 거고 또 이 충남 대전 통합 이런 어떤 이슈를 통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몸집을 키우는데 예. 지금 대통령이 아주 어떤 그 고급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어떤 선거에 정치에 전면으로 나서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합리적인가 저는 네.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본격의 성격이 네. 어떤 보수 기질의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이 당의 어떤 그런 것을 이게 그 후보군이라든지 그 또 자기 어떤 지도자를 본인이 좀 하겠다 뭐 예. 이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통합할 때 아니 어쨌든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봐야 알지만 대통령이 추진하는데 민주당이 싫어요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야. 그럼 이제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거 통합할 때 제일 걸림돌이 양 기관 장들이잖아요. 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제일 놀란 게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거든 이거. 그렇죠. 그럼 김태흠 충남지사랑 이장우 대전시장은 두 사람 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친박계 같이 했으니까 친할 거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두 사람 다 찬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맞죠? 예. 예. 일단 찬성한대요. 근데 예. 예, 김태흠 충남지사는 만약 통합된다 그러면 출마하지 출마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더 적합한 사람이 하면 된다. 거의 뭐 서로 양보하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분위기인데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왜냐면 되게 이례적인 거라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 그 당 출신의 이제 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예. 통합을 통해서 지역 발전 이런 데 대해서 진짜 진심을 갖고 있고 본인의 어떤 자리보다도 진심을 갖고 있고 단 그것이 이제 좀 통합에 따른 단순한 어떤 통합이 아니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어떤 입장인 거죠. 그런데 저는
진정 통합되기 위해서는 뭐 충남 대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세종이라든지 이런 데도 당연히 또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종만 딱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희한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행정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잘못된 게 예를 들어 광원 대전 충남이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시 노무현 어떤 정부에서 또 소지역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을 내포 신도시로 이전해 버렸어요. 예. 이게 지금 통합 어떤 논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국가적인 낭비였죠. 예. 알겠습니다. 요건 좀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화 되겠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이슈 하나 볼게요. 어제 밤인가? 그제 밤에 이제 한국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떠가지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1등하고 2등하고 이제 손잡고 러브샷 하는 거. 이 사진이 지금 사진 나갑니다. 실렸거든요. 뭐 두 사람이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우연히 이제 조우를 한 건데 그런데 거기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멘트, 한동훈 전 대표 당의 보배다. 이런 사람 자르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당동역 체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정치적 함의가 있나요? 그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해서 이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의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당의 원로 내지는 정치계의 선배로서 했다는 했을 수가 있고 어? 두 번째 경우는 예.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패배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예.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대선 후보를 지냈는데. 직전에 대선 후보를 했는데 대선에 본 후보로 뛰고 나서 자기 당 전당대회 출마하면 거의 당선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 이후에 정치적인 침묵 기간이 지금 꽤 여러 달 계속됐는데 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빈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금 장 대표의 잘못된 어떤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대표 대신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한 거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저도 김문수 장관을 잘 아는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국가 발전과 특히 당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이제 일부 어떤 분란,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징계를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당이 좀 분란했던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이니까 당의 원로로서 네. 당을 좀 통합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진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한 것 같고. 당을 걱정하는 원론적인 그렇죠, 마음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장동혁 대표를 뭐 흔들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어떤 취지는 전혀 이제 없을 거고 아마 앞으로 또 장동혁 대표하고도 굉장히 뭐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있지만 더 만날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한 네. 의도다. 뭐 첫 번째 경우인 거고 두 번째 경우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언론은 원래 이럴 때 두 번째 경우 좋아하잖아요. 순수한 것보다 저희는 정치적인 의도, 뭐 다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언론들 신문 기사 제목을 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엮어서 한동훈 김문수 대 장동혁 이준석 연대 물음표 야권 잠룡들의 미묘한 세력 구도. 그다음에 또 하나 한동훈 김문수 러브샷에 이준석 충격 판 커진 보수 패권 전쟁. 이거는 앞서 두 가지 중에서 안 순수한 버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그리고 네. 보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맹 비난하는 쪽으로 뭐 어느 쪽을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문수 충격 정도 뭐 하여튼 그런데 역시 이준석 의원은 지금 그 공식적으로는 개혁신당 소속입니다만 예. 시선은 늘 국민의힘 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예. 매번 확인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견제해요. 왜요?
매우 예민하더라고 보면. 그 전부터 그랬어. 왜요? 그거는 희한하게 약간 두 인물이 약간 대체제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뜨면 이준석 의원이 깔아앉고 뭐 이런 그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견제해요. 매번. 그래서 이것도 한 전 대표에 대해 한 전 대표의 부상을 견제하는 측면이다. 그렇죠. 요 판꺼진 보수 패권 전쟁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이준석 그 지금 객신당 대표였던 그런 입장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장동혁 그리고 한동훈 이런 어떤 구도에서 사실은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화해를 시키고 당을 통합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랄까 그런 것을 그 찾고 싶어하는 뭐 그런 어떤 보수 원로로서 어떤 영향력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생각은 보수 영향력? 일부에는 밑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런 어떤 김문수 장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또 당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또 반대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아까 다시 말하지만 김문수 장관이 과연 이런 것을 모르겠느냐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일부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더라도 당을 일단은 안정시켜 통합시키겠다 그런 어떤 의지가 결국은 더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오른쪽으로 확 치우쳐 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어게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잡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를 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윤 어게인 세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정만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